자, 오늘 이야기해볼 두산 테스나. 지금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종목이죠. 한쪽에선 2025년에 54억 적자가 웬 말이냐? 위험하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사상 최대 현금 창출을 봐야 한다! 이건 기회다! 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 두 시선 중에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치열한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숫자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4억 원. 2025년 예상 영업손실이죠. 재무제표에 딱 찍힌 이 빨간 글씨만 보면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매도 신호처럼 보입니다. 아, 이 회사 돈 까먹고 있구나. 가장 직관적인 증거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적자, 정말로 사업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회계적인 착시일까요? 지금부터 시장의 우려가 왜 근거가 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봐야 할 성장 동력이 뭔지 숫자로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쟁점입니다. 바로 이 2025년 적자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모든 게 풀립니다. 자, 보세요. 시장은 왼쪽에 있는 저 마이너스 54억 원 영업 손실 숫자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숫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1689억 원의 EBIDA입니다. EBIDA,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세금이나 감가상각비처럼 장부상으로만 나가는 비용들을 빼기 전에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1689억 원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즉 두산 테스나의 현금 창출 능력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해졌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현금은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장부상으로는 적자냐? 바로 반도체 산업 투자의 전형적인 특징인 J-커버 효과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1,7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 비싼 기계들, 회계상으로는 매년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비용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인데 이게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비가 아직 돈을 벌기 시작하기도 전에 비용부터 왕창 잡히니까 장부상 이익이 푹 꺼져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J-커브 효과가 바로 이 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2025년에는 적자였던 게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투자했던 설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순이익 500억 원으로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합니다. 초기 고정비 부담이 끝나고 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족족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그 무서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시작되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1714억 원.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썼길래 이런 회계적 착시까지 만들어낸 걸까요? 그 베팅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공장 규모 늘리려고 쓴 돈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미래 먹거리를 주둔한 굉장히 전략적인 베팅입니다. 보시면 자율주행차의 눈이죠. 이미지 센서 테스트의 45%, AI의 두뇌인 SOC의 35%,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HBM4 테스트의 20%. 딱 봐도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3대 분야의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투자는요, 그냥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삼성의 2나노 공정,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생태계, 이 하이엔드 파티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을 산 거예요. 만약 이 투자를 안 했다? 그럼 두산 테슬라는 미래 하이엔드 시장에서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두산 테스나의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테슬라와 HBM4. 이게 정말 기회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리스크일까요? 시장의 의구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계약입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물량 문제를 지적합니다. 자동차 그거 1년에 몇 대나 만든다고 스마트폰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 않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친 주장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물량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 계약 규모도 규모지만 일반 모바일 칩보다 마진이 훨씬 높고요. 무엇보다 10년짜리 장기 계약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10년간 실적이 안정적으로 찍힌다는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HBM4도 마찬가지예요. 비관론은 이거죠.
야, 그거 기술적으로 엄청 복잡한데 삼성이 직접 테스트하지 굳이 외주를 주겠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두산 테스나의 역할을 정확히 봐야 해요. 두산 테스나는 그냥 단순 하청이 아닙니다. 수요를 결정하는 최종 품질 보증, 말 그대로 마지막 관문 라스트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삼성이 직접 다 하려면 비용이나 효율 측면에서 외주를 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HBM4가 왜 두산 테스나한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는 기회인지 알려면 기술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 HBM이랑 다르게 HBM4 밑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는요,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로직 반도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메모리 테스터로는 검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두산 테스나가 지난 몇 년간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고성능 SoC 테스터가 필수적이란 얘기죠. 이건 뭐 사실상 두산 테스나를 위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있죠. 이것도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모그룹 리스크. 이거야말로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리스크예요. 왜냐?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 경쟁사 관계사를 키워주네? 하면서 물량을 줄일 명분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삼성 의존도를 낮추고 SK 하이닉스라는 새로운 거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말 리스크와 기회가 둘 다 엄청나게 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 바로 자회사 엔지원입니다.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솔직히 말해서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본업인 테스트 사업에서 아무리 현금을 잘 벌어와도 이 부실 자회사를 지원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재무적인 부담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회와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최종 판단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의 핵심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2025년 적자를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투자의 성과가 나오는 2026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 2026년에 예상되는 순이익 500억 원. 여기에 동종업계나 AI 산업 성장성을 감안해서 PER 20배를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적용한 건데 이걸 적용하면 목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나옵니다. 지금 시총을 생각하면 주가는 적정 가치보다 꽤나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주가랑 시장 분석가들이 보는 목표 주가 사이에 꽤 큰 틈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점점 2025년의 그 회계적 적자가 아니라 2026년에 진짜 이익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 갭이 메꿔지겠죠.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6만 5천 원 이상을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시장 대다수와 함께 눈앞의 2025년 회계적 적자를 보고 공포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발 앞서서 2026년에 구조적 성장이 만들어낼 기회를 보시겠습니까? 이 단기적인 노이즈 너머에 있는 기업의 본질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 투자의 성패는 바로 거기서 갈릴 겁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